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왜? 사진을 든 배달부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어온 사진 속 남자가 수십 명의 호의를 받으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이봐, 잡상이는 접근 금지야.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배달부는 로비 바닥으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닥에 흘린 것은 빗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흑수저 배달부의 인생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반전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이 튀어올라 안개처럼 자욱한 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진혁은 낡은 오토바이의 핸들을 꽉 쥐며 빗줄기를 뚫고 거칠게 질주했습니다. 빗물이 헬멧 실드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한진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죠. 오늘따라 배달 주문이 밀려들었고 이번 배달지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고 견고하게 솟아있는 한성그룹 본사 빌딩이었으니까요. 한진혁은 빌딩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젖은 우비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낡은 티셔츠는 이미 빗물과 땀으로 엉망이 되어 몸에 볼품없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한진혁은 거울을 볼 시간도 없이 철가방을 챙겨 로비로 향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로비는 밖의 날씨와는 상관없이 눈이 부시게 환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거대한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사람들은 저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품위 있게 걷고 있었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찌익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코를 찡긋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기요, 거기 서세요. 지금 어디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직원이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한진혁이 젖은 영수증을 철가방 위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25층 전략기획실에서 주문하신 음식이에요. 지금 로비꼴 안 보여요? 바닥에 빗물 떨어지는 거 어쩔 거냐고요.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한진혁의 젖은 발자국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한진혁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배달만 마치고 갈게요. 안 돼요. 저기 구석에 있는 화물 전용 승강기 이용하세요. 로비 지저분해지니까 절대 이쪽으로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직원이 혐오스럽다는 듯 눈을 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진혁은 모멸감을 참으며 무거운 철가방을 다시 고쳐들었습니다. 그때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대열을 갖추어 쏟아져 나왔고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한성그룹의 수장,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한진혁은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구석으로 비켜서려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얼굴이 바로 정면에서 보였기 때문이었죠. 한진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비닐에 쌓여 소중하게 보관된 낡은 사진 한 장이 한진혁의 손에 잡혔어요. 25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 유품으로 건넸던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이 사진 밖으로 튀어나온 듯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서늘하면서도 깊은 눈매,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왼쪽 뺨에 미세한 주름까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죠. 한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한진혁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경호원 3명이 즉각 한진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잡상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경호원의 묵직한 손에 밀려 한진혁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진혁은 필사적으로 사진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죠.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회장님, 이 사진 속 남자 회장님 맞잖아요. 제 아빠 맞죠? 강만호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진혁의 손에 들린 낡고 바랜 사진을 빤히 쳐다보며 강만호 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젊은 강만호가 단아한 인상의 여인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만호 회장의 옆에 서 있던 전무 강승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강승호는 한진혁이 든 사진을 뺏어들더니 코방귀를 뀌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무례인가? 어디서 이런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을 들고 와서 사기를 치는 거야? 강승호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하며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안팀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사기꾼 끌어내지 않고. 사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 성함은 이연이라고요. 회장님, 정말 엄마를 모르시는 겁니까? 한진혁의 절규가 로비 천장에 공명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진혁의 팔을 낚아채고는 대리석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어요. 들고 있던 철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배달 중이던 음식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쌀밥과 국물이 강승호의 명품 구두에 튀자 강승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더러운 자식 같으니라고. 야, 너 같은 놈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와서 돈 달라고 징징거려. 보안팀, 경찰 부를 것 없이 그냥 밖으로 던져버려. 강승호가 구두에 묻은 국물을 털어내며 침을 뱉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한진혁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춤거렸지만 강승호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죠. 형님, 이런 놈들의 수작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 사회 정말 중요합니다. 어서 가시죠. 강승호가 강만호 회장을 강제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가슴을 짓눌린 한진혁은 멀어지는 강만호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피 맺힌 목소리를 냈어요. 회장님, 아빠,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사진 속 여자가 제 엄마란 말이에요. 강승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진혁의 어깨를 구두발로 짓누르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죠. 이 배달부 새끼가 진짜 돌았나 보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보안팀장이 한진혁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여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모델 같은 완벽한 비율과 서늘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였죠. 바로 마케팅팀의 최지우 대리였습니다. 최지우가 보안 요원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미 충분히 망신 준 것 같은데 굳이 폭력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최 대리님, 이건 업무 방해이자 회장님에 대한 위협입니다. 보안팀장이 투덜거렸지만 최지우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자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최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한진혁의 헬멧을 직접 주워 들고는
한진혁에게 손을 내밀었죠. 한진혁은 멍한 표정으로 그 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하얀 최지우의 손등 위에는 아주 작은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진혁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7년 전 비 내리던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일어나 한진혁. 여전히 무모한 건 변하지 않았구나. 최지우가 아주 작게 속삭이며 한진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지우의 눈동자에는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묘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죠. 최지우는 한진혁의 젖은 셔츠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몸을 밀착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최지우가 맞는 거야? 한진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자 최지우가 한진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부축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내 아빠에 관한 거,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들에 대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최지우의 뜨거운 숨결이 한진혁의 귓가에 닿으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한성그룹의 여신으로 불리는 최지우가 비로한 배달부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최지우는 한진혁을 자신의 전용 차량에 태우고 도심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지우는 7년 전 폭우 속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나 길가에 주저앉아 울던 자신을 위해 배달을 대신 맞춰줬던 한진혁의 과거를 언급하며 인연을 확인했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최지우는 한진혁에게 고급스러운 가운을 건넸습니다. 이거 입고 씻고 나와. 옷은 내가 처리해 줄게. 최지우가 한진혁의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혁이 당황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만 최지우는 멈추지 않았죠. 왜? 옛날엔 이것보다 더한 사이였잖아. 부끄러워할 거 없어. 최지우는 한진혁의 탄탄한 가슴팍에 손을 얹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진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최지우의 완벽한 몸매와 진한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전무 강승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비서실장을 소집했습니다. 그 배달부 놈이 잘한 고아원을 당장 알아내. 그리고 유전자 검사소에 연락해서 미리 손 써둬. 어떤 경우에도 형님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돼. 알았어? 강승호가 양주를 들이켜며 비서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승호는 진혁의 등장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유일한 변수라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진혁은 최지우의 테라스에서 한성빌딩의 화려한 야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무시했던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는 처절한 다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뒤틀린 운명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최지우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진혁은 최지우가 준비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맞춤 수트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어제 빗물에 젖어 로비를 구르던 배달부가 아니었어요. 날 선 수트 자락과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 모양은 한진혁의 날카로운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최지우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진혁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네요. 한진혁,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어때요? 최지우가 한진혁의 넥타이를 직접 매만져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한진혁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옷은 날개라지만 아직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기분이야. 이 옷값만큼의 밥값을 해야 할 텐데. 걱정 마요. 오늘부터 넌 내 비서가 아니라
마케팅팀 외주 시장조사 인턴으로 출근할 거니까요. 인사팀에는 이미 손을 써뒀어. 누구도 내 정체를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최지우가 한진혁의 가슴팍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지우가 내미는 사원증을 목에 걸었어요. 인턴이라니 이 나이에 다시 신입사원이 된 것 같군. 지우야, 네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지? 내 걱정은 하지 마요. 난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성격인 거 잊었어?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최지우가 도도하게 고개를 치켜들며 한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최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사내 보안망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화려하게 수놓기 시작했죠. 한참을 모니터를 노려보던 최지우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어. 25년 전 네가 실종됐을 때 강승호 전무가 올린 보고서 원본이야.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진혁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최지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여기 봐요. 신원 미상의 아동 사체와 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있어. 승호가 검사 결과지를 조작해서 네가 죽었다고 확정 보고를 올린 거예요. 강 회장님은 이 가짜 보고서를 믿고 25년 동안 널 포기했던 거죠. 한진혁은 주먹을 꽉 쥐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승호의 잔인한 공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그 시각 승호의 아내 오나경은 자신의 저택 거실에서 은밀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나경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눈앞의 남자들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때 그 요양병원 기록들 완벽하게 처리된 거 맞죠? 혹시라도 찌꺼기가 남으면 곤란해요. 오나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원무과장 출신의 남자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이연애 씨 의료 기록은 이미 폐기됐고 당시 퇴원 절차도 본인 의사로 처리해뒀습니다. 누구도 사모님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좋아요. 그 배달부 놈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더 철저히 단속하세요. 우리 은성이 앞날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치워버려야 하니까요. 오나경이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승우와 함께 진혁을 유령으로 만들었던 그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를 빠져나온 한진혁은 지우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으슥한 골목 어귀에서 배달 대행업체 봉 사장을 만났죠. 봉 사장은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한진혁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혁아, 네가 부탁한 대로 한성그룹 윗놈들 동선 파악했어. 특히 강승호 그 인간 매일 밤 11시만 되면 청담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가더라. 봉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한진혁이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그 사무소가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은 아니겠죠? 말해 뭐해. 조세 회피처 만드는 놈들이 모이는 곳이야. 내 밑에 배달 애들이 24시간 감시 중이니까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몸 조심해라, 상대는 재벌이야. 봉 사장이 한진혁의 어깨를 툭 치며 응원했습니다. 한진혁은 다시 회사로 돌아와 지우와 합류했어요. 최지우는 이미 한진혁의 프로필을 완벽하게 세탁해 마케팅팀 서버에 심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넌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인재야. 인사팀 전산 필터링도 무력화했으니까 걱정 마요. 하지만 오나경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최지우가 걱정스러운 듯 한진혁의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나경은 지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위생 단속반을 급습시켰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엄마 식당에 단속반을 보냈다고요? 오나경, 정말 치졸한 사람이군. 최지우가 휴대폰을 내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진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까지 고통받게 해서 미안해, 지우야.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아니요,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해요. 이 정도 압박에 굴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오히려 잘 됐네요. 그 여자가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최지우가 도끼 어린 눈으로 한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복수심과 연민이 뒤섞인 뜨거운 기류가 흘렀어요. 그 시각 강만호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한진혁이 떨어뜨리고 간 배달 메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돋보기를 쓰고 글자 하나하나를 관찰했죠. 이 받침을 쓰는 습관, 25년 전 내 아들 녀석이 낙서하던 그 버릇과 너무 똑같아. 살아있었던 거냐, 은지야? 강만호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서재 벽에 걸린 아내 이연희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강 회장은 승호 부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한진혁은 마케팅 비품 점검 기사로 변장했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숨긴 채 강승호의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잠입했어요.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오직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한진혁은 능숙하게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좁은 통로를 지나 강승호의 책상 바로 위쪽 환풍구에 도착했죠. 잠시 후 강승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로젝트 키메라 예정대로 진행해. 주가를 폭락시키고 헤지펀드가 들어오면 바로 분할 매각한다. 형님은 그 전에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지. 강승호가 차가운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한진혁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며 이를 갈았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승호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을 하며 집무실로 들이닥쳤어요. 전무님, 전파방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내부에 도청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손전등을 켜고 집무실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환풍구 안에서 숨을 죽인 한진혁은 손등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어요. 손전등의 날카로운 불빛이 환풍구 틈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진혁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압박감에 눈을 질끈 감았죠. 그 순간 창밖에서 요란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최지우가 조종하는 마케팅 홍보용 드론이 집무실 유리창 바로 앞까지 다가와 번쩍이는 조명을 내뿜었습니다. 저건 뭐야? 최지우 팀 드론이 왜 여기서 저러는 거야? 가서 확인해. 강승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고함을 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창가로 몰려갔고 그 틈을 타 한진혁은 환풍구를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질주했습니다. 한진혁은 지하 주차장의 사각지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지우의 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죽는 줄 알았어. 지우야, 드론 덕분에 살았어. 한진혁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최지우가 한진혁의 뺨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미련하게 혼자 가면 어떡해요.
네가 잘못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며 한진혁은 최지우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창밖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한편 강승호는 인사팀 보고서를 찢어발기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지우 밑에 들어온 그 인턴, 지문 채취해서 당장 신원 조회해. 경찰청에 있는 내 라인 동원해서라도 샅샅이 뒤져라. 오나경은 강만호 회장의 침실로 들어가 하얀 가루를 섞은 물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형님, 이 물 드시고 푹 쉬세요. 복잡한 생각하시면 병만 깊어지니까요. 오나경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강만호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독한 어둠이 한성그룹을 뒤덮고 있었고 진혁과 지우의 싸움은 이제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도심 외곽의 낡은 요양시설은 마치 세상에서 잊힌 공간처럼 적막했습니다. 한진혁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최지우와 함께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진 방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과거 강만호 회장의 수석 비서였으나 강승호와 오나경의 압박에 밀려 은둔 생활을 하던 유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떨며 창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어요.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유미연이 마른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한진혁은 천천히 모자를 벗으며 유미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오랜만입니다. 유 비서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한진혁의 얼굴을 확인한 유미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죠. 젊은 시절 강만호 회장과 똑 닮은 청년이 눈앞에 서 있는 광경에 유미연의 전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죽었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미연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혁은 유미연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분하게 물었어요. 25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화재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승호 전무가 사람을 시켜서 지른 불이었죠. 형님의 아들이 사라져야 자신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무서워서 입을 닫았고 사모님은 저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유미연은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한진혁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나경이 진혁의 친모에게 건넸던 강제 이혼 및 친권 포기 각서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이게 사모님이 이연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겁니다. 이 각서 때문에 연희 씨는 정신을 놓고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진혁은 각서에 찍힌 어머니의 지장과 비뚤비뚤한 서명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이 종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한편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서재에서는 강승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만호 회장 앞에 하얀 자기 유골함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젠 정말 인정하셔야 해요. 이게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은지의 유골입니다. 검사 결과도 여기 있으니 이젠 제발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강승호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닦으며 강만호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동생이 내미는 조작된 유골함과 화장 증명서는 늙은 회장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무기가 되었죠.
그때 요양원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 석 대가 들이닥치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나경이 보낸 전문 해결사들이 유미연의 입을 막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었죠. 한진혁은 창밖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품속에서 특수 신호탄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지금이야. 유 비서님 모시고 뒤쪽 통로로 가. 한진혁이 신호탄을 터뜨리자 요양원 일대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결사들이 당황하며 기침을 쏟아내는 사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양원을 뒤덮었죠. 봉 사장이 이끄는 수십 명의 배달원이 헬멧을 쓴 채 요양원을 포위하며 해결사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진혁아, 어서 타. 나머지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봉 사장이 오토바이를 진혁의 앞까지 몰고 와 소리쳤습니다. 한진혁은 유미연을 뒷자리에 태우고 좁은 숲길을 따라 전력 질주하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오나경이 주최하는 재계 부인들의 자선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최지우는 모델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경이 앞에 섰죠. 사모님, 오늘 의상이 정말 우아하시네요. 진주 목걸이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최지우가 미소 지으며 다가가자 오나경은 곁에 있던 사람들을 물리고 최지우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최 대리, 네가 요즘 그 배달부 놈이랑 붙어 먹는다는 소문이 돌더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 부모가 하는 식당, 내일이면 철거 용역들이 들어갈 테니 기대해. 오나경이 최지우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최지우는 속이 뒤집히는 분노를 참으며 와인 잔을 들고 의도적으로 오나경의 명품 드레스 위로 와인을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가서 갈아입으셔야겠어요. 최지우는 당황한 척하며 나경을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나경이 짜증을 내며 옷을 벗는 사이 최지우는 나경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한 복제기기에 연결했죠. 불과 몇 분 만에 나경의 은밀한 통화 내역과 비자금 계좌 리스트가 최지우의 휴대폰으로 모두 복사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신처로 돌아온 한진혁은 최지우가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제된 파일들을 넘기던 한진혁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죠. 지우야, 이것 좀 봐. 우리 엄마가 병사한 게 아니었어. 오나경이 의료진을 매수해서 특정 약물을 주입했다는 기록이 여기 남아있어. 한진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단순히 내쫓긴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살해당했다는 진실 앞에 한진혁은 오열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지우도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죠. 이젠 용서할 수 없어. 오나경, 강승호.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최지우가 한진혁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최지우의 휴대폰으로 한성그룹 비서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대기 발령 상태로 있으라는 해고 통보였습니다. 해고라고? 오히려 고맙군. 이젠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이야. 최지우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한편 강승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며 비서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 소집해. 형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병원에 감제 입원시킬 거야. 반대하는 이사들은 미리 정리해뒀겠지? 강승호가 독한 술을 들이키며 서슬 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5년 전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려는 승호의 야욕이 한성그룹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진혁은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품에 넣으며 내일 벌어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성 그룹 비밀 별장의 숲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진혁은 지우와 함께 몸을 낮춘 채 정원의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간격을 면밀히 관찰했죠. 이곳은 강 회장이 요양 중인 장소였지만 사실상 강승호의 감시 아래 놓인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진혁은 배달부 시절 익힌 감각으로 가장 허술한 담벼락을 찾아내 지우를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별장 뒷길에 연결된 환기구 통로를 통해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먼지가 자욱한 통로를 기어간 끝에 드디어 강 회장의 침실 천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주면 내가 내려갈게. 한진혁이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지우가 한진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죠. 걱정 마요. 내가 미리 해킹해둔 보안 장치들이 5분 동안은 먹통이 될 테니까요. 한진혁은 조심스럽게 천장 덮개를 열고 강 회장의 침실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게 잠든 강 회장이 보였죠. 한진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강 회장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의 희끗한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해 미리 준비한 비닐팩에 소중히 담았어요. 그 사이 지우는 침대 밑과 스탠드 뒤에 설치된 승호의 도청 장치들을 찾아내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이제 나가야 해요. 보안 시스템이 다시 가동될 시간이에요. 지우가 한진혁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바닥에 설치된 레이저 센서가 붉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보음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경비원들이 전등을 켜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한진혁은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창문 밖 숲을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가파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두 사람은 좁은 바위 틈새에 몸을 밀착하고 숨을 죽였어요. 지우의 부드러운 몸이 진혁의 탄탄한 가슴팍에 완전히 달라붙었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엉키며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죠. 한진혁은 지우의 허리를 꽉 안은 채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참아. 금방 지나갈 거야. 최지우는 진혁의 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한진혁은 지우를 데리고 숲을 빠져나왔죠. 지우는 미리 준비한 해외 특송업체를 불러 강 회장의 샘플을 스위스로 보냈습니다. 이제 3일 뒤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승우가 손 쓸 수 없는 곳이니까 안심해요. 최지우가 특송 기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아내 이연희에게 선물했던 낡은 은색 펜던트와 유미연이 보낸 화재 보고서 조작 증거가 놓여 있었죠. 강 회장은 손을 떨며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승우야, 네가 정말 이럴 수 있는 거냐? 내 아들을 죽었다고 속이고 나를 여기 가둬두다니. 강 회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 시각 강승호는 청담동의 비밀 라운지에서 해외 헤지펀드 블랙 섀도우의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죠. 프로젝트 오메가 바로 실행해 주십시오. 한성그룹을 조각내서 팔아치우고 제 지분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강승호가 독한 술을 들이키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우는 마케팅 인맥을 동원해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상무님, 이 녹취록을 들어보세요. 강승호 전무가 회사를 해외로 팔아넘기려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위험해요. 지우가 녹취록을 재생하며 관계자를 설득했습니다. 한편 한진혁은 봉 사장과 함께 강승호가 비리를 숨겨둔 안전가옥의 금고를 습격했습니다. 배달원들이 오토바이 수십 대로 주변을 봉쇄한 사이 진혁은 금고를 부수고 내부를 뒤졌죠. 그곳에서 25년 전 승호가 자신의 손으로 진혁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자백이 담긴 비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경이 보낸 부하들이 지우를 납치해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한진혁, 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유전자 결과지랑 일기장을 가져와. 나경이 전화를 걸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협박했습니다. 한진혁은 분노로 눈동자가 핏빛으로 변했지만 오히려 냉정하게 대처했죠. 오나경, 네가 숨겨둔 해외 비자금 계좌 내가 다 해킹해서 동결했어. 지우 건드리면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한진혁이 나경의 급소를 찌르는 강수를 두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주치의를 매수해 자신이 심정지로 위독한 것처럼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강승호가 당황하며 병원으로 달려오는 사이 강 회장은 응급차를 타고 진혁이 기다리는 곳으로 탈출했어요. 진혁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우가 감금된 도심 외곽의 창고로 번개처럼 질주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묶인 채로 자신의 구두 굽속에 숨겨진 초소형 발신기를 발가락으로 눌러 신호를 보냈죠. 어디서 이런 쥐새끼 같은 기계가 나와. 나경의 신복이 지우의 구두를 뺏어 던졌지만 이미 진혁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였습니다. 봉 사장의 기동대원들이 들이닥쳐 나경의 수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죠. 한진혁은 지우의 포박을 풀고 그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 늦었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진혁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창고 안에 공명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죠.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진혁은 스위스에서 날아온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99.9% 친자일치라는 거대한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강 회장은 병실 비밀 통로를 통해 진혁을 불러 25년 만에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들 진혁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강 회장이 진혁의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진혁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되찾아올 겁니다. 내일 창립 기념식에서 저들의 가면을 싹 벗겨버리겠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반격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한성그룹을 향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기념일이 열리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화환과 붉은 카펫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관계 인사들과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연회장 내부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명이 뿜어내는 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강승호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최고급 실크 턱시도를 입고 연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받기에 바빴어요. 강승호의 아내 오나경 역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우아한 자태로 귀부인들 사이에서 주인공 행세를 했습니다. 승호 전무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축하드립니다. 한원로 기업인이 술잔을 건네며 말하자 강승호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취임식 전입니다, 회장님. 그저 형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짐을 좀 덜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말씀도 참 겸손하게 하시네요. 한성그룹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강승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강승호의 취임을 알리는 서두를 떼기 시작했죠. 강승호는 거드름을 피우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보였어요. 친애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저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승호가 위풍당당하게 입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승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조명 안 켜? 관리팀 뭐 하는 거야? 강승호가 단상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무대 정면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강승호가 유전자 검사소 소장에게 거액의 돈가방을 건네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어요. 이어지는 화면에는 강승호가 직접 쓴 비밀 일기장이 한 장씩 넘어가며 25년 전 진역을 고아원에 유기했던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죠.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강 전무가 조카를 버렸다고? 세상에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했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단상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강승호를 파고들었습니다. 강승호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저거 다 가짜라고. 누가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치는 거야. 아직 취임사도 안 끝났는데 성격이 참 급하시네요. 작은아버지.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한진혁을 비추자 하객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한진혁은 최고급 네이비 수트를 입고 최지우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짙은 색 수트를 맞춰 입은 봉 사장과 수십 명의 배달원 동료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최지우는 모델 같은 자태로 한진혁의 곁을 지키며 강승호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죠. 너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보안팀, 당장 이놈들 끌어내. 강승호가 삿대질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강 회장이 탄 휠체어를 밀고 무대 옆에서 등장했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직접 일어나 단호한 걸음걸이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한성그룹의 주인은 아직 나 강만호요. 강 회장의 불호령에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한진혁의 손을 꽉 잡고 하객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청년이 바로 25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내 친아들 강진혁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 강승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강 회장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최지우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고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스위스 검사소에서 받은 99.9% 친자 확인 인증서와 오나경 사모님의 비자금 세탁 장부를 전송했습니다. 기자님들 확인해 보시죠.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고 플래시 세례가 강승호 부부에게 쏟아졌습니다. 오나경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최지우, 네가 감히 날 배신해? 오나경이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최지우가 미리 배치해둔 여성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수사관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쳐 오나경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나경 씨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오나경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찼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넋이 나간 듯 서 있던 강승호가 갑자기 강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한 일인데. 한진혁이 번개처럼 움직여 강승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한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승호를 쏘아보며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죠. 당신이 지어올린 욕망의 성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그만 죗값 받으러 가시죠. 내 놈이 뭘 안다고 그래. 넌 평생 배달통이나 들던 놈이야. 강승호가 바닥에서 버둥거렸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한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강승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달통을 들고 세상을 돌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죠. 당신 같은 괴물은 절대 모를 겁니다. 강승호와 오나경이 끌려나가자 연회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진혁은 심호흡을 한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물류혁신안과 배달원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상생 비전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주주들도 진혁의 명쾌한 논리와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죠. 발표가 끝나자 연회장 곳곳에서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진혁 회장님, 응원합니다. 봉 사장과 배달원 동료들이 눈물을 훔치며 환호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진혁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진혁아. 정말 멋졌어.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고맙다, 지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난 후 진혁은 후계자로서 집무실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했던 비서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강 팀장님, 아니 후계자님. 저희는 그저 전무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한진혁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해고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배달 체험을 하세요.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땀을 흘리는지 직접 느껴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진혁은 강 회장과 함께 어머니 이연희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을 이제야 찾았어. 이제 내가 당신 몫까지 다해서 지켜줄게. 진혁은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퇴원한 봉 사장은 한성그룹의 전략적 물류 파트너사 대표가 되어 당당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진혁아, 나 정말 출세했다. 우리 배달 애들도 이제 한성그룹 직원이나 다름없네. 사장님은 그럴 자격 충분하세요. 이제 같이 세상을 바꿔봐야죠. 진혁과 봉 사장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회장실 테라스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오토바이 키 펜던트를 풀어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배달할 때 쓰던 거야. 나한테는 행운의 부적 같은 건데 이젠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진혁은 펜던트를 소중히 쥐고 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진혁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우리한테 행복한 일만 남았겠지?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 호송차 안에서 승호는 도끼에 찬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블랙 섀도우 펀드 측에서 보낸 탈주 계획이 담긴 메시지였죠. 강승호는 비릿하게 웃으며 복수의 칼날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혁, 최지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니 기대해라. 기적 같은 역전극 뒤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지우가 있으며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등하며 배달부 회장의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힘차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달의 평화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아침이었지만 한성그룹의 전광판은 피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오전 8시 정각이 되자마자 해외 헤지펀드 블랙 섀도우의 기습적인 공매도가 쏟아졌습니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유례없는 속도로 폭락하며 시장에 공포를 몰고 왔죠.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진혁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블랙 섀도우가 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한진혁이 수석 비서관을 매섭게 몰아세우며 물었습니다. 비서관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죠. 이미 시장에 우리 회사가 부도위기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공격이 분명해요. 그때 한진혁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사절을 지키던 보안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후계자님, 큰일 났습니다. 탈주한 강승호 전무가 무장괴한들을 데리고 사절을 습격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쓰러지셨어요. 한진혁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마주한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한진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타격이 너무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진혁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한성그룹 본사로 들이닥쳐 최지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최지우 이사님, 마케팅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기술을 유출해요? 이건 함정이에요. 최지우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은 차가운 수갑을 그녀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한진혁이 소식을 듣고 검찰청으로 달려갔지만 면회는 철저히 차단되었죠. 텅 빈 회장실로 돌아온 한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최지우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진혁아, 내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미리 남겨둔 거야. 책상 서랍 안쪽에 비밀 폴더를 열어봐. 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 폴더를 열어 내부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승호가 블랙 섀도우 펀드와 맺은 한성그룹 해체 이면
계약서 원본이 숨겨져 있었죠. 강승호는 자신의 지분을 챙기는 대가로 회사를 조각내어 팔아치울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진혁, 내 조카님. 아버지도 쓰러지고 여자도 감옥에 가니 기분이 어때? 강승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진혁이 이빨을 갈며 소리쳤죠. 강승호, 당장 멈춰. 이면 계약서 내가 가지고 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그 계약서랑 내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바꾸는 게 어때? 안 그러면 감옥에 있는 최지우가 무사하지 못할 텐데. 강승호의 광기 어린 협박에 한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무렵 봉 사장은 강승호의 은신처를 추적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강승호의 수하들이 봉 사장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려쳤죠. 으악! 이 비겁한 놈들. 진혁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봉 사장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의 위치 추적기를 강승호 차량 밑바닥에 부착했습니다. 봉 사장이 보낸 신호를 확인한 한진혁은 입고 있던 세련된 수트를 거칠게 벗어 던졌어요. 그는 배달부 시절의 낡은 가죽 재킷을 다시 꺼내 입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찢으며 폐쇄된 항구 창고를 향해 포효했죠. 항구 창고 안은 짙은 기름 냄새와 쾌쾌한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한진혁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무장괴한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한진혁은 오토바이를 방패 삼아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뜨리며 적들을 교란했죠. 강승호, 숨지 말고 당장 나와.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강승호가 권총을 든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한진혁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흙수저가 감히 이 제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넌 그냥 평생 배달통이나 들었어야 했어. 회사는 당신 같은 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여긴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라고. 한진혁이 달려들려 하자 강승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신용을 하며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최지우는 자신을 돕는 여성 수감자들과 협력하여 교도관의 눈을 피했죠. 그녀는 수감자 중 한 명이 숨겨둔 초소형 통신 장비를 이용해 승호의 해외 은닉 자산 IP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진혁아, 제발 이 정보를 받아줘. 이게 승호를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야. 최지우가 간절한 마음으로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블랙 섀도우 펀드 측은 이미 이사회를 매수하여 한진혁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오늘 정오까지 한진혁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장직 박탈과 매각안 승인을 강행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차갑게 통보하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 창고에서는 한진혁이 폭발의 여파로 부상을 입은 채 강승호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죠.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당신 같은 놈한테는 절대 못 넘겨. 한진혁이 피 묻은 손으로 강승호를 압박하며 일갈했습니다. 강승호는 숨을 헐떡이며 비릿하게 웃더니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거 봐라. 내 여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화면에는 최지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듯한 조작된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한진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전세는 다시 절망적으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승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고 진혁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태양은 무심하게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한성그룹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기계장치가 내뿜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가득하던 중환자실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위로 식은땀을 흘리던 강만호 회장이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 올렸어요. 강만호 회장은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겨내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내 개인 금고를 열어라. 거기 있는 백기사 리스트를 가동해야 해. 비서실장이 눈물을 훔치며 강만호 회장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강만호 회장이 비서실장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 있어. 당장 우리 우호 지분 세력들에게 연락해라. 한성그룹을 블랙 섀도우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한편 낡은 항구 창고에서는 강승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진혁의 눈앞에 휴대폰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최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진혁은 떨리는 눈으로 사진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진혁이 강승호의 손목을 걷어차 휴대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강승호, 당신은 정말 멍청하군. 최지우는 오늘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 그리고 그 상처는 분장한 것처럼 너무 어설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강승호가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작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보안팀 애들이 분명히 처리했다고 보고했단 말이야. 한진혁이 강승호의 등을 발로 짓누르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여자와 내 동료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봉 사장님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넌 아직도 모르겠나? 그 시각 도심 한복판에서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지우를 태운 호송 차량 주변으로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몰려들었어요. 봉 사장이 확성기를 들고 오토바이 위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대열을 유지해라. 호송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천천히 둘러싸는 거야.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배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호송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고 서행을 유도했습니다. 경찰들이 당황하며 사이렌을 울렸지만 배달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원형 대열을 유지했죠. 차량 내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지우가 품속에서 몰래 숨겨온 초소형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이에요. 법원에 실시간으로 승우가 조작한 증거들을 전송하겠습니다. 최지우가 단말기 버튼을 누르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배달원들이 벌어준 시간 덕분에 법원에서는 최지우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즉각 내려졌습니다. 항구 끝바닥으로 몰린 강승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끝이야. 여기서 내가 죽으면 너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강승호가 바다로 몸을 날리려던 찰나 한진혁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한진혁이 강승호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어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평생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죄값을 하나하나 치러야 할 테니까. 한진혁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강승호를 인계하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주주총 회장 앞은 이미 블랙 섀도우 펀드 측의 승리로 분위기가 기울어 있었죠. 블랙 섀도우 대표가 서류를 내밀며 이사회 의장에게 재촉했습니다. 자, 이제 서명하시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한진혁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으니 경영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한숨을 내쉬며 펜을 잡으려는 순간
주주총회장 정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한진혁이 오토바이를 탄 채 회의장 중앙까지 미끄러져 들어왔죠. 한진혁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 묻은 이면 계약서 원본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서명 멈춰. 이 계약서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주주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경악했습니다. 한진혁이 하객들을 향해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블랙 섀도우 펀드는 강승호 전무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입니다. 이 계약에는 한성그룹을 조각내서 해외로 팔아치우겠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때 회의장 대형 화면이 켜지며 최지우가 등장했습니다. 최지우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승호 부부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전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25년 동안 혈육을 속이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자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최지우의 호소에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의 소액 주주들이 온라인상에서 한성그룹 주식 지키기 운동을 벌이며 폭락하던 주가는 수직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만호 회장이 백기사 세력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모조리 걷어들여라. 블랙 섀도우 놈들이 숨 쉴 틈도 주지 마라. 강만호 회장의 백기사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 블랙 섀도우의 주식을 싹쓸이했습니다. 블랙 섀도우 대표는 사색이 되어 가방을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검찰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한편 나경은 변장을 하고 미랑 브로커를 만나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 돈이면 나를 홍콩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맞지? 어서 출발해. 나경이 돈가방을 내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모자를 벗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배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배 말입니다. 브로커들은 사실 봉 사장의 부하들이었고 뒤편에서 해안 경찰들이 들이닥쳐 나경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경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주주총회장에서는 매각안 부결과 한진혁의 경영권 유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많은 주주가 기립박수를 치며 한진혁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한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막 회의장에 도착한 최지우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한진혁은 최지우를 품에 꽉 안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생 많았어. 무사해줘서 정말 고맙다. 최지우가 한진혁의 가슴에 얼굴목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진혁아.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강만호 회장은 병원 TV를 통해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승호와 오나경이 숨겨둔 모든 자산은 국가에 몰수되어 한성그룹의 부채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또한 남은 자금은 배달원들의 상생복지기금으로 전액 환수되어 거리에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승리에 온 세상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보이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공기는 맑고 청량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치면서도 어딘가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바닥 중앙에는 화려한 조형물 대신 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한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출근하던 직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관 속에
전시된 그 오토바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단정한 수트 차림의 한진혁이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한진혁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오토바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이 오토바이가 여기 왜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한진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옆에 서 있던 젊은 신입사원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회사 로비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한진혁이 오토바이의 낡은 시트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제가 배달부 시절에 탔던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진심을 날랐던 제 초심이 담겨 있죠. 우리가 높은 건물에 앉아 숫자를 다루더라도 현장의 땀방울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기 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진혁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경외심으로 빛났습니다. 로비를 지나 회장실로 올라온 한진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심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벽면에는 예전의 차가운 풍경 대신 어머니 이연희와 강만호 회장, 그리고 최지우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화사한 정장 차림의 최지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진혁아, 벌써 출근해서 직원들이랑 소통 중이었어? 역시 우리 서민 회장님은 부지런하기도 하지. 최지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우, 너야말로 글로벌 마케팅 회의 준비하느라 밤샌 거 아니야? 뉴욕이랑 파리 쪽 반응이 엄청나다면서? 말도 마. 우리 진심의 배달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어. 어제는 포브스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왔다니까요. 최지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즐겼죠. 잠시 후 한진혁은 외투를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진혁 재단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야. 보육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얼른 가봐야지. 맞아, 내가 깜빡했네. 우리 재단 아이들이 너만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데.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함께 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한진혁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IT 교육과 경영 수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주려는 진혁의 배려였죠. 한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의 한 별장에서는 강만호 회장이 밀짚 모자를 쓴 채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뒤 진혁이 선물한 이곳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만호 회장이 허리를 펴고 땀을 닦을 때 대문이 열리며 진혁과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한진혁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들 왔느냐? 지우, 너도 일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강만호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세 사람은 정자 아래 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강만호 회장은 품속에서 오래된 보석함을 꺼내 최지우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지우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다. 우리 진혁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니? 최지우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혁이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허허,
우리 며느리가 아주 든든해서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강만호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이곳과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은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강승호는 죄수복을 입은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가 신문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강승호. 여기 봐라. 내 조카라는 놈이 또 기부했다는데? 너는 여기서 콩밥이나 먹고 있는데 저놈은 아주 날아다니네. 강승호는 신문 일면에 실린 한진혁의 밝은 얼굴을 보고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한진혁, 그 건방진 놈.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사모님도 옆 동네 교도소에서 매일 울고불고 난리라던데 너희 부부 참 대단하다? 수감자의 비아냥거림에 강승호는 처절한 후회와 분노 속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어둠뿐이었죠. 그 무렵 봉 사장은 한성그룹 물류자회사 대표실에서 세련된 수트를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드론 배달 시스템과 자율주행 오토바이 설계도가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사장님, 아니 대표님, 이번 드론 배달 테스트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보고하자 봉 사장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역시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이제 대한민국 어디든 우리 오토바이랑 드론이 안 가는 곳이 없게 만들자고. 진혁이한테 바로 보고해. 봉 사장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꿈을 펼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 역시 한성그룹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우는 부모님께 최고급 크루즈 여행권을 선물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보답했죠. 엄마, 아빠, 이제 일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다 오세요. 알았죠? 지우야, 정말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보네. 지우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한진혁과 최지우는 화려한 수트를 벗고 가죽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오토바이에 나란히 올라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옛 배달 코스를 달렸습니다. 골목골목 스며있는 가난의 흔적과 치열했던 삶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남산 타워가 보이는 테라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진혁아, 여기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여기서 같이 컵라면 먹었었잖아. 최지우가 추억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꼭 성공해서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 살 거라고. 한진혁이 웃으며 최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진혁은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강 회장이 준 반지를 꺼내 지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죠. 지우야, 25년 동안 길을 잃었던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너의 평생 배달부가 되어줄게. 내 진심을 받아줄래? 최지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진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응, 당연하지. 진혁아, 사랑해. 두 사람의 뜨거운 입맞춤 너머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남은 크고 작은 흉터들은 험난했던 과거의 훈장이자 앞으로 함께할 행복의 증표였죠. 한성그룹 본사 건물 대형 전광판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진심까지 배달합니다. 그 문구는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혁은 다시 한번 힘차게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제 수만 명의 동료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지우가 함께하고 있었죠. 거침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와 같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몸소 증명해낸 한진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대단원을 맞이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오토바이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멈추지 않고 희망을 나르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던 배달부 진혁의 간절한 진심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과 그리움 속에 살아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죠. 세상은 때로 차갑고 냉혹하지만 진혁과 지우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은 캄캄한 밤길을 홀로 달리는 오토바이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딘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칠 것이라 믿습니다. 비로한 배달통이 아닌 희망을 배달하게 된 진혁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소중한 진심이 가득한 결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